최근에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했다는 소식에 주식부터 금, 암호화폐까지 전부 다 자산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언론 헤드라인은 일제히 초매파 연준의장 내정했다. 긴축 공포가 시작된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정말 이 뉴스 하나로 이렇게 된 걸까요? 눈에 보이는 이야기랑 실제 돈의 움직임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는 거고, 우선 스토리는 이겁니다.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연준 이사 출신으로서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강경한 매파로서 유명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주저없이 금리 올릴 사람이라는 이미지죠. 당연하게도 시장은 겁을 먹었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돈줄 더 쥐겠구나. 공포의 달러가 폭등하고 자산시장이 식었다. 많은 기사들에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90%는 심리학이고요. 나머지 10%가 펀더멘탈이다. 유럽의 증권왕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패닉에 빠졌죠. 금값 폭락, 암호화폐 급락, 주식시장 흔들림까지도 이 뉴스에서 일제히 초매파 연준의장 케빈 워시 탓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정말로 그 뉴스 한 줄이 수백조 원을 증발시켰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 워시 같은 경우는 그저 방아쇠였을 뿐이지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 이 보이는 뉴스 뒤에 숨어가지고 시장을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손.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폭락장의 진짜 주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될 시장 반전의 신호까지도 공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정작 돈이 움직인 실제 이유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매파 이미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달러인데요. 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트리거는 미국 달러 가치의 급등이었습니다. 1월 30일 달러 인덱스가 하루 만에 거의 1% 가까이 상승해서 97포인트를 넘어갔고요. 이런 급등이 작년 봄 이후에 처음이었고, 달러 가치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지금 시장이 본 거는 워시는 긴축, 그리고 돈 풀기 어려워짐, 이런 시나리오였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에 풀린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빨려 들어간 효과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축소 우려가 시장에 확 퍼진 거죠. 이 달러 급등의 후폭풍이 어디로 갔는지 보겠습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첫 번째 충격파가 터졌어요. 바로 금과 은 시장입니다. 원래 금, 은은 달러랑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었는데, 달러가 세지면 금은 가격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내린 정도가 아니었어요. 폭락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불과 30분 남짓한 시간에 금값은 7에서 8% 곤두박질 쳤고, 은값은 10%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이날 금, 은 시장 참여자들은 아마도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이 금은 지난 몇 주간 기록적인 랠리를 펼치면서 금 사상 최초 운세당 5,500달러, 은 100달러 돌파 같은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워시 지명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 랠리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이 나중에 집계된 걸 보니까 금 가격 하루 낙폭이 40년 만에 최대치였고요. 은 가격 같은 경우는 단숨에 한 달치 상승분이 날아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케빈 워시로 인한 매파 공포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금과 은의 폭락 흐름이죠. 근데 이 폭락을 자세히 뜯어보시면은 또 다른 구조적인 단서가 나온다는 거. 금과 은이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무너졌나? 이게 달러가 강해져서만은 아닙니다. 레버리지 투기 자금이 한꺼번에 터져나가기 때문인 건데, 그동안 금과 은의 상당한 차익 매수, 즉 레버리지 포지션이 쌓여 있었어요. 달러 약세랑 인플레 시대에는 금과 은이 정답이다. 이러면서 큰 손들이 돈을 많이 넣어놨던 거죠. 심지어 은 같은 경우는 개인들까지도 대거 몰리면서 선물시장 쇼스퀴즈가 나올 정도로 상당한 과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워시 뉴스로 인해 가지고 달러가 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눈덩이처럼 부풀었었던 레버리지 베팅이 동시에 청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눈덩이가 굴러가지고 눈사태가 된 건데, 1월 30일 아침장에 금과 은 가격이 순식간에 곤두박질 친 거는 사람이 냉정하게 팔았다기보다도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던져지는 이 숏컨 물량들, 마진콜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결과로서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뚝 하고 부러졌던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워시 매파 발언을 말을 하고 있었지만요. 실제 시장을 움직인 자금의 방향성은 달러 급등과 레버리지 청산이었습니다. 뉴스랑 돈의 흐름이 약간 엇갈렸던 거죠. 이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워시를 무서워해서 금을 팔았다 같지만, 실제로 워시 뉴스에서 달러 쏠리면서 레버리지 포지션 강제 청산이라는 이 기계적인 시장 구조 작동이 컸던 겁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유가 뭐냐? 이런 구조를 모르면은 우리가 또 나중에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준의장 후보 얘기로 돌아와서 더 큰 그림으로 볼까요? 이 시장이 이렇게 겁을 먹은 거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과거 이미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워시는 2000년대 이후의 후반에 패드에 몸담을 때부터 양적 완화에 비판적이었습니다. 돈 풀면 인플레이션 온다, 미리 막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강력하게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사람이 패드의 수장이 된다.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쉽게 돈이 안 풀리겠구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반전 포인트가 있어요. 이 최근에 케빈 워시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 작년부터 트럼프 캠프랑 가까워지면서 연준이 금리 너무 높게 유지하면 안 된다. 경기 살리려면 금리 인하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도 케빈 워시가 옛날에 매파였었지만 요즘엔 금리 내려야 된다라는 이 비둘기파적인 입장이라고 전달을 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를 지명한 배경에도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금리를 확 내리고 돈 풀자, 이렇게 공개
압박을 많이 했었는데 워시가 그 요구에 어느 정도 공감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최종 낙점됐다, 이런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헷갈릴 만도 합니다. 워시는 매파라서 달러 폭등시켰는데 막상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최근엔 금리 인하파였다. 앞으로 행보가 어떨까 혼란이 생기겠죠.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 보면은 재미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워시 지명 직후에 연준의 올해 정책 경로에 대해서 베팅하는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원래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금리를 2번 내릴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매파 온다면서 겁내가지고 주식 팔고 달러 샀는데 그와 동시에 속으로는 그래도 혹시 금리 내리려나 이런 기대감도 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처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드려보자면은 인플레이션 대 경기 부양의 줄다리기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 작년까지 금리 급히 올린 여파로서 둔화 조짐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물가 상승률 어때요? 꺾이는 것 같았지만 다시 V씨가 살아날 조짐이 보여요.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언급드렸던 생산자 물가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임금 상승률 그리고 유가 반등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 슬슬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인플레 안 잡히면 함부로 완화했다가 큰일 나겠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올해 중간 선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경기 부양을 해야지 표를 얻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 잡자파 그리고 경기 살리자파 두 갈래로 엇갈리는 상황인 거고, 케빈 워시 본인도 여기에 딱 중간에 서 있는 셈이에요. 이 과거 그래프만 보면은 매파인데 지금 대통령은 본인더러 비둘기파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림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매파인지 비둘기인지 라벨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건은 데이터랑 돈줄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인플레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주고 경기가 너무 나쁘지 않다면은 워시는 금리를 서두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쪽으로 스탠스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인플레가 다시 불붙으면은 아무리 트럼프가 금리 내려라고 해도 워시는 옛적 습관대로 강력하게 대응할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달러랑 금리 시장의 움직임이 앞으로 진짜 케빈 워시의 방향성을 먼저 알려줄 거고,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달러가 꺾이면요, 연준이 완화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시도인 거고요. 반대면은 역시 힘들겠다라는 거죠.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사실 이번 케빈 워시 이슈에 대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이 상당히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그 이유가 맥락상 비슷해요. 유동성에 대한 긴축 우려 때문이겠죠.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작년 말 당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취임도 했고 규제도 풀어주고 비트코인 ETF도 통과되면서 XRP ETF까지도 나왔어요. 그리고 코인에 대한 친화 정책까지도 발표가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걸 보면은 그런 정책 모멘텀들 거의 시장에 영향을 못 줬어요. 오히려 코인 시장은 연준의 돈줄 조이는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고, 케빈 워시 지명 소식도 그 중에 하나였었죠. 연준 의장이 매파냐 비둘기파냐, 연준이 돈을 푸냐 마냐, 이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리플 XRP 좋냐 나쁘냐로서 공식적으로 시장이 움직인 겁니다. 실제로 1월 말에 비트 가격 떨어지면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워시가 연준 의장 되면은 양적 긴축 세게 하고 이 연준에 대한 자산 축소가 빨리 될 거다.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마를 테니까 비트코인 같은 곳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감이 컸었죠. 이 비트코인이 사실 페드의 대차 대주표, 이 돈을 푼 규모랑 어느 정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페드가 돈 풀 때 비트코인 강세였고요. 돈을 줄 때는 약세였어요. 케빈 워시는 이 페드 자산을 대폭 줄이면서 정상화해야 된다는 소신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게다가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전통 기술주 쪽에서도 투심 약화 신호가 나왔습니다. 1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하루에 10% 가까이 폭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공지능 열풍으로 달리던 기업이 정작 실적 발표되니까 AI 투자 비용만 늘어나고 매출은 오히려 적게 증가를 했다. 이걸 계기로서 혹시 지금 AI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퍼졌고요. 그 파장이 코인 시장까지도 전이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 최근 2025년 후반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가 나스닥 기술주랑 동조화 현상이 강했습니다. AI에 대한 거품 우려로서 기술주 빠지니까 코인도 같이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암호화폐 시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이 한때 8만 달러 선 붕괴되고 심리적인 지지 구간 8만 4천 달러까지도 확 깨졌는데, 결과적으로 10월달 고점 대비했을 때 30% 이상 빠졌고, 시기로 보자면은 8년 만에 최장기간 연속 하락세가 눈앞입니다. 이더리움도 상황이 비슷하고요. 주요 알트들 리플 XRP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과매도 신호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딩 비율이 그렇죠. 공포 탐욕 지수도 극단적 공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런 지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오히려 되돌림 반등이 곧잘 나온다는 건데요. 지금 XRP 선물 시장 펀딩비가 상당히 많이 음으로 치우쳐 있는 거는 이 숏포지션 쪽에 베팅이 너무 많이 몰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균형을 되찾고자 하는 힘도 생기게 마련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모두가 비관일 때 조그마한 호재만 나와도 움츠렀던 돈들이 다시 확 풀릴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호재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달러 강세 흐름이 한풀 꺾일 거, 두 번째로 연준 금리 전망이 완화로 돌아서는 거. 사실 이 두 가지는 한뿔입니다. 결국에 달러가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신호가 첫 번째 스파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를테면 다음번 CPI나 고용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라거나 아니면 케빈 워시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은 무리한 긴축은 안 하겠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긴다거나 아니면은 패드 내부에서 우리 3월쯤엔 금리 동결 고려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라거나 이런 신호들이 달러 가치를 누그러뜨리면은 시장은 금세 반응을 해줄 겁니다. 이거 너무 겁먹었나? 유동성 경색 안 올 수도 있겠네. 뭐 이러면서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급락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당시에 워시 지명 때 너무 과민 반응했었나 보다. 이런 후일담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실제로 올해 하반기쯤 가서 돌아봤을 때 1월 말 급락장이 지나치게 비관을 쏟아낸 이 선반영 구간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달러가 한풀 꺾이고 페드도 시장 예상만큼 완고하지 않다면은 그동안 놀렸던 비트코인, 리플 XRP 같은 자산들 눈 깜짝할 사이에 급격하게 반등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XRP 같은 경우 현재 가격대가 작년 4월 저점이었던 2,400원 부근인데 이 기술적인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SI 포함해가지고 보조 지표도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 괌에도 해소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 전망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이유고요. 하지만 반대로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된다. 그럼 얘기가 다르죠.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추가 긴축 시사를 한다면은 이 시장은 몇 차례 반등하더라도 계속 고꾸라지는 패턴을 밟을 수 있습니다. 소나기가 몇 번 지나가겠지만 본격적인 우산 접기는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경계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 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게 희망회로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아는데 설마 경기 방치하겠냐, 선거도 있는데 부양하겠지, 뭐 이런 기대감만으로 베팅하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는 선거보다 센 게 인플레이션인 거고, 돈의 세계는 표 계산이 아니라 수지 타산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냉정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판단 기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달러 흐름과 금리 기대가 꺾이는가? 이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답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게 달러에 어떤 영향을 주나, 금리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상당히 냉혹하지만 그렇다고 암호자산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오히려 한겨울이지만 밑에선 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 얘기처럼 전통 금융과 암호 기술이 서서히 접목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한 번 자리 잡으면요, 또 시장이 다시 풀릴 때 폭발적인 성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물론 XRP의 역할 자체가 예전과 달라지고 또 직접적인 가격 상승 모멘텀은 당장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인프라 속에 스며드는 자산들 생각보다 강력해요. 이 마치 인터넷 붐 버블 때 주가 폭락했던 회사들이 결국 인프라가 돼서 다시 시장을 주도했던 것처럼 저는 XRP가 그런 맥락에서 긴 호흡으로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관점이고요. 투자 판단은 각자 신중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제 의견에 대한 전제는 결국 달러랑 유동성이 돌기 시작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요, 리플 XRP 같은 기능을 갖춘 암호자산은 다시 조명받을 거라는 예상이에요. 반면에 이 의견이 틀릴 수 있는 상황 짚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 세계 긴축 기조가 생각보다 오래 가가지고 1년, 2년 내내 달러 강세라거나 유동성 희박 상황이 지속된다, 암호화폐는 계속 겨울일 수 있겠죠. 그리고 XRP 같은 경우 리플사가 추진 중인 사업 모델이 RLUSD 위주로 굳어지면서 이 토큰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그 리스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제 시나리오는 힘을 잃을 거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달러의 방향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가시적인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뉴스 헤드라인들은 워시 인물에 쏠려 있지만요, 정작 시장의 돈들은 달러라는 밸럽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하락을 한 줄로 보면은 반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한 줄 뉴스로 봤을 때 워시 긴축이 전부인 것 같았지만 이 실제 시장 구조를 보니까 숨은 트리거는 달러랑 레버리지였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반전 계기도 결국 달러 약세 전환에서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지금 제시된 여러가지 단서들과 구조를 조합해보면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져요. 달러가 꺾이고 유동성 공포가 누그러지고 이번 급락장은 선반영 과다한 해프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은
반등이 와도 추세를 바꾸진 못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달러 흐름이 열세란 뜻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표면적인 뉴스로는 반쪽만 알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진짜 변수는 그 뒤에 흐르는 이 돈의 방향성과 달러였던 거고 이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핵심 내용 6가지 노하우를 압축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투자자 전체가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조적인 지지선이었다는 거고 이 지금은 욕심보다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이 신사채널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리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여유롭게 보시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